남자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는 남자 관리는 안 하고, 근데 그 여자는 남자 관리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누가 이기겠어? 첫 번째 이야기. 저는 현재 4년차 주부이며 3살 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동갑이다 보니 남편은 심리적으로 제게 의지를 많이 했고, 저는 부모님과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들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남편은 점점 제게서 멀어졌고, 저도 아이를 키우느라 남편에게 소홀해지고 저의 힘든 부분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1년 정도 전쯤에 남편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은 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남편을 외롭게 한 것이 아닌지 싶어 용서를 구하고 아이를 생각해서 잘해보자고 또 했지만 막무가내인 남편에게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참고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주일 전쯤 남편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1년여 동안 바람을 펴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 여자를 만나보니 지금껏 남편이 제게 해왔던 행동들의 이유를 알게 됐고, 저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친정인 대전으로 내려와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 소송 절차 중입니다. 남편은 이제 제게 자신의 잘못을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믿을 수가 없고 지금 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저희 친정을 무시해왔던 행동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껏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가족을 무시하고 막대했던 남편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달라질 수 있을지, 또 그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나 딸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바라기만 하는데 모든 것이 부모 탓, 제 탓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안 제가 그 사람의 지금까지 행동을 용서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큰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고 별일 아니다 생각하면 별일 아니에요.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별일 아니에요. 왜 별일 아니냐? 처녀가 애를 낳으면 키워보려면 어디 정자원에 가서 정자를 가져와서 인공수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남자하고 하룻밤 자야 애가 생기는데, 자기는 뭐 공짜로 하나 만나가지고 애 하나 생겼으니까 설령 이혼을 한다고 해도 어때요?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상대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이혼 소송할 때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유리하지. 그럼 뭐 억울하게 할 생각 없이 현행법이 보장된 범위 안에서 최대로 위자료를 받았어. 그래서 애기 키우고 살면 돼요. 뭐고 대단한 일이라고 뭐 울고 그러고 난리. 뭐 덕택에 뭐 하나 공짜로 생겼다? 애만 하나 공짜로 생긴 거.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혼한다 해서 별 문제 아니다. 이혼한다고 뭐 애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못되는 거는 엄마가 울고 불고 미워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굉장히 나쁘고, 이 아이가 크면 남편 이상으로 자기가 이제 고생을 해야 된다. 왜? 아이가 자랄 때 자기가 심리가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각오해야 돼.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자기 인생이 밝아지고 행복해야 돼. 그래야 아이가 인생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벌써 늦었어.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최대한도로 어떤 나쁜 영향도 아이에게 가지 않도록 엄마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자꾸 중심에 놓는 게 아니고 가족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형식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마음을 행복하게 가질 거냐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이혼을 하는 게 마음을 늘 행복하게 가질 수 있겠냐. 내가 결합을 해가 사는 게 마음을 늘 행복하게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걸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아이한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줘요. 그걸 특히 딴 사람도 아니고 애기 아빠를 미워하는 것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그거는 애기 엄마로서는 애기한테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 이제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잘못했으니 같이 살자 했더니 남편이 막무가내였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으니 같이 살자 하면 그때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졌잖아. 내가 약점도 하나 잡았고. 그지? 전에는 지가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약점을 누가 잡았다? 내가 잡았으니 내가 큰 소리 칠 수가 있잖아. 그 왜 유리하게 됐는데 이걸 또 이제 상대가 매달리니까 또 내가 발로 차내고 또 상대가 저기 가면 또 내가 가서 쫓아가서 또 매달리고 산다 하더라도 큰 문제 아니다. 그 바람 폈다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약점을 잡아서 누가 유리해졌다. 내가 유리해졌다. 근데 그 약점을 너무 심하게 사용하면 상대가 자기 잘못한 걸 잊어버리고 도로 반발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사용해야 돼. 적당하게. 용서를 해주면서 까불면 약간씩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를 안 해줘도 살 수가 없고 무조건 나나도 또 옛날 버릇이 나오니까 크게는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없었던 걸 하고 탁 풀어주되 껍데기는 가끔 이렇게 주의를 줘야 된다. 고삐를 딱 쥐고 까불면 너 까불래? 이렇게 딱 해서 살면 돼요. 내가 지난번보다 훨씬 유리해졌는데 자기는 뭔가 난리를 피우고 또 이래.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애 요새 하나 대학까지 보내려면 얼마 든다 그래요? 2억 7천만 원인가 이렇게 든다고 나왔는데 자기 직장 다녀요. 자기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냥 같이 사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안 사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바람을 피웠네 어쩌니 이런 건 제껴놓고 자기도 자기 아까 반성했잖아. 내가 남편한테 좀 애한테만 신경 쓰고 관심을 안 써서 남편이 좀 외로웠나 미안하다 그랬잖아. 미안하다 그래 놓고 바람 폈다 밝게 때리까 이게 이러면서 이제 상대가 비니까 또 내가 큰 소리 치고 이런데 그건 좀 치사야. 잘못했으면 이래도 저래도 내가 잘못한 거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하고 살아봤잖아. 연애도 해보고 결혼 생활 때 해보고 이래 바람 피가 어려움도 겪어보고 애도 낳아보고 이랬으면 이제 대충 그래 뭐 어떻게 세상에 내 맘대로 될 수 있겠나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 가면서 협력해서 서로 살아야지 이런 쪽이 쉽나. 인간하고는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살겠다. 앞으로 내가 애기 덩치 없고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혼자 사는 게 낫고 길 가는 어떤 남자를 만나도 이 인간보다는 낫겠다. 그러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게 뚜렷하지가 않나 지금. 이래 생각하면 이게 낫고 저래 생각하면 저래 낫고 지금 이런 상태가 아예 확연하게 자기한테 이건 이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딱 방향이 잡히나. 제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은 바람을 핀 게 아니라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아보면 아직 판단이 안 서나. 이거 그래 좀 더 살아볼까 하는 미련이 남나. 이건 아니다 하고 판단이 서나 이 말이에요. 남편이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요. 당연하지. 그거는 남편이 고쳐지지 않는 걸 전제로 하고도 같이 살 거냐 안 그러면 안 살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어떻게 고쳐질 걸 전제로 하나.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괴롭게 사는 거야. 고쳐지지 않는 상태로도 그냥
내가 좀 맞추면 살만하냐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도 고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고쳐?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하지 말고 고쳐지지 않고 그 저버릇대로 있다고 치고 내만 조금 맞추면 막 그래도 살만하다. 나무가 이래 좀 꾸불꾸불하지만 대충 다듬어가 막 걸어놓으면 막 기둥은 되겠다, 대들보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거는 뭐 석가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라서 혼자 살아도 애기 엄마로서 애기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같이 살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이 아니고 애기야. 애기 엄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별로 중요 안 해. 스님이 지금 자꾸 묻는 이유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 어떤 마음으로 애기를 키워라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자기는 엄마 될 자격이 없는 거야. 왜? 지금 애기에게 어떤 영향을 갈까? 내가 애기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 엄마, 애기를 더 우선시 안 하고 자기 지금 머리 굴린단 말이야. 제가 애기 위주로 살다가 이제 애기 위주란 게 어떤 건데, 애기 위주로 애기를 안아주는 게 애기 위주라가 아니라니까. 애기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엄마의 기쁨이라니까. 자기가 기쁘면서 즐거워하고 편안하지 않으면서 살면 애기한테는 무조건 나쁜 거야. 아무리 먹이고 젖 먹이고 해봐야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건 과원에 줘도 할 수 있고 남한테 줘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아기를 데리고 혼자 아직 안 살아봐서요.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살면서는 제가 남편하고 행복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행복했지 않았던 게 남편 탓이야, 자기 탓이야. 아까도 여기 읽었잖아. 누 탓이라고.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고.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내가 즐겁게 생각하고 혼자 살면 내가 애 등쳤고 직장 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벌어주는 거 먹고 애 키우니까 좋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자기가 행복해지려면, 같이 살면서 행복해지려면 남편 자기 밥벌이는 해요? 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도 어떤 여자가 붙는 거 봐라. 괜찮은 남자니까 어떤 여자가 붙지. 결혼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아니 만났어요. 그래, 결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잘해줬으니까 여자가 그랬겠죠. 자기한테도 옛날에 잘해줬겠지. 그쪽 여자한테 더 잘해줬다는데요, 스님. 결혼했으니까 내 거고 저거는 남의 거 내가 먹으려면 잘해줘야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도 안 그건 잘해줬어요. 당연한 거지. 그걸 뭘 얘기라고 하나. 이건 이미 내 거 돼 있는 거고 저건 남의 건데 가져오려면 잘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는 행동이야. 여기도 우리 저리 신도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 신도 돼 있는 건 놔놓고 저쪽에 새로 들어오는 건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심리라는 게 다 그렇잖아. 그러니 이제 이거 전체를 지금까지 이래 보면 이 여자분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살고 싶다는 거요, 못 살겠다는 거요. 그거 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 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왜 자기만 몰라,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애기한테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든 항상 남편에게 공손해야 돼, 자기가. 남편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내야 돼. 그러니까 바람피다 이걸 갖고 계속 문제를 삼으면 안 돼. 오히려 아이고 고맙다, 네 바람 피워줘가지고. 왜? 그래야 내가 약점을 하나 잡아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누가 유리해졌다, 내가 유리해지고, 이혼을 해도 내가 유리해지고 여러 가지 유리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갖고 너무 같이 살려면 안 살려면 몰라도
헤어지려면 요걸 요번에 딱 이용해가 위자료 반대하면 서먹고 치우고, 그 다음에 같이 살려면 이건 너무 이용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탁 놔야 돼. 놓고 아이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신혼 초로 딱 돌아가서 남편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나는 혼인서약을 딱 지키는 그런 태도를 가져줘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절을 하면서 여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당신 외로움을 내가 충분히 이해 못해서 미안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게 밖으로 돌았겠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고 사세요. 두 번째 이야기. 네, 손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결혼하니까 남편은 직장을 다녔는데 홀 시어머니 계시고 좀 어렵게 살았는데 저는 농사 일을 많이 하고 서로서로 품앗이를 해가며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은 퇴직을 하면서 그 후로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18년 돼서야 제가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배신감이 들고 너무 괘씸해서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말도 하면 믿고 한 집에 있기가 싫고 그래서 그 집에서 살아야 될까 안 살아야 될까 손님한테 여쭤봅니다. 자기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스님이 들으면 별로 고민 같지가 않아요. 왜? 혼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가끔 남자 만나잖아. 보세요 여러분들, 난 참 여성들이 이제 아마 앞으로 여성들은 안 이러겠지만은 내가 남자라고 합시다. 근데 내 부인이 매일 농사 짓고 애 키우고 부엌일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 얼굴은 시커멓게 해가 이러는데 마음으로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화장대가 얼굴도 깨끗하게 예쁘게 해가지고 아양 떨고 이런 여자하고 둘이 있을 때 남자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괘씸하지. 예. 아니 그러니까 남자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겠냐고. 예, 이해가 가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괘씸하다면 괘씸하지만은 이건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시어머니를 모시든지 애를 키우든지 뭐 농사를 짓든지 하더라도 그래도 저녁 되면 어떻게 한다? 세수 딱 하고 화장 딱 해가 오세요 여보 오세요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도 좀 나누고 뭐 농사를 좀 팽개치더라도 시어머니한테 욕을 좀 먹더라도 애 밥을 안 해주더라도 이 남자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는 남자 관리는 안 하고 자기는 뭘 했다? 시어머니 관리하고 애 관리하고 농사 관리하고 이것만 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여자는 남자 관리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누가 이기겠어? 그런데 그러면 남자가 그 여자가 좋으면 그 여자한테 가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 남자 입장에 또 그래 못해. 그 여자는 시어머니 관리도 안 해주고 애 관리도 안 해주고 농사 관리도 안 해주니까 또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래. 그래. 집안 관리는 누가 하고 부인이 하고 재미는 누구하고 보고 애인하고 보고. 이러면 또 스님도 남자 편이니까 남자 편들에 이래 보지 말고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성은 만약에 자기 남편은 돈도 잘 벌고
가정적이고 다정하고 그런데다가 막 그 뭐요? 뭐 양복도 안 입고 맨날 작업 벗기고 다니고 이래도 그리고 이쪽 남자는 막 핸섬하게가 제비 새끼처럼 매초리하게 생겨도 여자는 가정을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뺏길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이 이렇게 마음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추리한 남자만 맨날 보다가 제비같이 깔끔한 남자 보면 마음이 가는데, 근데 남자는 거꾸로 이 사고가 전통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남자의 이게 잘못된 거지만은, 근데 이제 비중을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할까? 가정을 선택합니다. 이 보면. 왜냐하면 그 여자가 가정까지도, 그러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돈도 벌고 애도 잘 관리하고 가정까지도 잘 관리할 여자라면 바꿉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여자가 남자 관리만 할 줄 알지 집안 관리를 할 줄 모르니까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정리된 건데, 자기가 막 세게 완전히 팽개치고 막 끝장 보겠다고 나가면 정리를 할 가능성은 있어요. 내가 볼 땐 자기가 이겨. 그런데 정리는 됐지. 아니 그래. 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괘씸하다고 해서 그냥 그래 여자 정리하고 내까지 팍 정리가 그냥 낙동강 오리알을 만들어가 복수를 하는 게 낫겠어. 복수해야지. 근데 그냥 막 정리가 됐으면 내 남자니까 그냥 데리고 살아야. 생각하면 괘씸한데 지나간 일이잖아. 아니 자기 내 말 들으니까 이해는 돼야 안 돼요? 예, 이해합니다. 예. 이해가 되면 됐지. 근데 마음에 괘씸한 건 내가 죽으라고 일할 때는 지는 딴 여자 데리고 놀러 다녔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지죠. 예, 예. 분통이 터지는 건 나도 이해가 돼. 그런데 당신 남편이 뭐 성인 군자도 아니고 보통 인간이란 말이에요. 보통 인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래, 술 먹을래, 그러면 밥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는 사람 말한다. 술에 밥 말아주세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동네. 그러니까 참 있잖아, 참. 참을 주는데, 옛날에 참을 줄 때는 국수 한 그릇 주든지, 밥 한 숟가락 주든지,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 주든지 이러는데, 아이고, 참으로 뭐 먹을래, 밥 먹을래, 술 먹을래 하니까, 이 일하는 일꾼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도 좀 먹어야 되겠고, 술도 뭐다. 먹고 싶고, 그 둘 중에 하나를 꺼내니까 뭐라고 했다고? 술에 밥 말아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 자기 남편이 술에 밥 말아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골에 살아보면 그 술에 밥 말아 먹는 머슴의 심정이 이해되듯이, 아이고, 내가 집안 관리는 잘했지만은 남자 관리를 내가 잘 못해서 생긴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괘씸하게만 생각해야 될까? 자기도 좀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영광 관리를 좀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막 괘씸하게 복수하는 것보다는 영광 관리하는 게 더 나아. 영감 관리도 하기 싫고, 예, 복수하랍니다. 그래 뭐 복수해도 괜찮아. 그건 자기 권리니까. 예, 예. 어. 예. 예. 그러니까 뭐 괘씸하게 생각하고 복수하려면 내가 괴로우니까 이해는 되지만은 복수하자 이러면 이혼해도 돼요. 예. 그러면 그 여자 좋은 일 시키지 않나? 이혼해가 그러면 그 여자 찾아가 버리면 어떡해? 안 찾아가요. 어? 안 찾아가요. 왜? 이혼한 뒤에 찾아가도 되잖아. 아,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찾아가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왜 남편 있는 여자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혼자 있는 여자인데. 혼자 있는 여자니까 그럼 그 가서 같이 살리. 자기가 이혼해 줬으면 남편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만은 찾아가고 그래 하진 않아요. 그럼 딴 여자를 새로 사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상하다. 아니, 애들하고 다 아니까 이제 창피스러워서 그저 다시는 못 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못 찾아가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딱 결정을 해서 아이건 니야 뭐 이 여자를 만든 저 여자를 만드는 그건 네 인생이고 나는 니하고 못 살겠다 이러면 이혼을 하고, 그래서 그 남자가 딴 여자 만나가 살아도 후회를 안 하겠다 하면 하고, 안 그러면 과거는 그냥 약가처럼 내가 남자 관리를 좀 잘 못했다 그래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 잘 관리해가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내가 보기엔 나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괘씸한 심정은 이해가 돼. 예, 알겠습니다. 별로 아는 것 같지가 않는데 중 니도 남자라고 남자 팬들네 지금 이런 심정 같은데. 근데 그 뭐 찾아가든 상관없어요. 그만 그 여자를 찾아가든지 뭐 어떤 여자를 찾아가든지 나는 상관이 없어요. 전 제 인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심을 하겠는데 절대 안 찾아갈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 또 무슨 사고 나겠다 싶은데. 나이도 있고 예 찾아가진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76세. 76세면 아직 창창합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 옆에서 아까 그랬잖아. 나는 보통 이혼하라는 거예요, 봐주라고 해요. 주로 하라는 쪽인데 이건 내가 들어도 좀 그래 자기 봐줄 것 같아. 안 찾아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이 아이고 이건 내 거라는 게 확실하구나. 좀 애를 좀 먹여야 되겠다. 애만 좀 먹이지 버리려고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금방 나는 울 밑에 톡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가 금방 알아들어. 손님 말씀대로 애 먹이면서 살게요. 결국 살겠다는 거야, 안 살겠다는 거야? 세 번째 이야기. 신랑을 바람 피는 거를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엎어서 진짜 알게 해갖고 싸워서 돌아오게 할까 아니면 그냥 끝까지 계속 모르게 해갖고 애가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데 자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잔머리 굴리네. 자기가 지금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떼가지고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버리려니까 앞으로 살 일이 걱정이고. 아니 저는 살 일은 걱정은 솔직히 안 하는데 그럼 누 때문에 아예 때문에. 아이가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이해 관계 되잖아. 혼자서 애 키우기가 쉬운 일이 이 아니잖아. 2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가 냉랭해진 게 한 2년 정도 돼요. 그래도 이제 항상 늘 힘들다고 하고 맨날 술 먹고 뭐 들어오면 자고 나가고를 반복하니까 거의 대화는 안 하고 그냥 저도 애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그냥 싸우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해보자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아이가 이제 은연중에 이제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몇 살인데? 몇 살? 13살, 10살. 13살? 10살. 10살. 근데 만약에 엄마가 힘들면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둘 다? 아니요, 10살짜리는 아직 모르고요. 큰애도 모르는데 왜냐면 분위기상 2년 동안 굉장히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 13살짜리는 대충 엄마 아빠가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건 아는 적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얘기하지 마. 자기는 알아도 저는 애 때문에 이혼은 안 해요. 왜냐면 저번에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빠가 자기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빠 있지. 이혼해도 아빠 있지. 아빠가 죽나 뭐. 이혼한다고 아빠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다 아빠가 지금 엄마한테 하고 있는 얘기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니까 자기는 아빠하고 엄마가 이렇게 되면 자기는 아빠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네가 참고 계속 니네들 옆에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엄마는 니네들 성인 될 때까지 참아줄 테니까
니네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기 애들한테 엄마가 성인이다, 아빠는 나쁜 놈이고 악인이고 자기는 아니요, 그런 성인이다. 얘기는 그 얘기지. 결국은 아빠는 나쁜 짓 하고 엄마는 그걸 참아주고 누굴 위해서 참아준다 이러니까 아니, 저는 그 애가 얘기- 느낄 때 작년에 엄마는 아니, 훌륭한 그 사람이고 얘기를 아빠는 하는 나쁜 놈이지. 이유는 왜냐면 아빠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 집이 싫고 답답해서 나간다라고 그냥 난 당분간 떨어져 있으면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아이들한테 조금 미리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떡하겠니라는 조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애들이 볼 때는 엄마는 착한 사람이고 아빠는 나쁜 사람이잖아. 결과적으로 안 그래 됐어요. 거기다 엄마는 참고 살아주면 엄마는 더 착한 사람이고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하니까 아빠는 더 나쁜 놈이고 그랬지 뭐. 근데 저는 솔직히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하고 얘기해가 아빠가 이래 해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니 너희들만 괜찮다면 내가 너희들이 좋다면 나 참고 살아주겠다는 건 잘못됐다 이 말이야. 말 표현이. 그럼 아빠가 나쁜 인간이 되기 때문에 엄마는 너희 아빠하고 못 살겠다. 너희 아빠가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 자꾸 아빠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못 살겠다면 안 된단 말이야. 너희 아빠는 너희 아빠대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희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엄마도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도 아빠하고 못 살겠다. 너희들이 어떠니? 너희들만 좋다면 난 따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너희들만 좋다면. 너희들이 있겠다면 엄마가 참고 살아주겠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나는 따로 살고 싶은데 너희들이 좋다면 따로 살고 너희들이 아직 안 좋다면 엄마로서 아이들을 20살 때까지 내가 키워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사는 거고 엄마의 책임을 다하는 거고 너희들이 좋다면 나는 여자로서의 권리도 갖고 싶다 이 얘기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아 해도. 근데 바람을 피운 걸 뭐 알리고 안 알리고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알리가 남편한테 이렇게 당신이 바람을 폈잖아 돌아오라 이런다고 돌아올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언제 알려야 된다. 이혼하려고 할 때. 이혼하려고 할 때 너가 이렇게 약속을 깼기 때문에 난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알리면 되지. 근데 뭐 지금은 남편이 너 이러면 이혼한다 이러면 협박을 하면 남편이 아이고 잘못했다 여보 한 번만 봐줘. 이럴 때 이제 약간 협박이 필요해야 하네요. 한데 이 인간은 지금 나고 싶나 안 나고 싶나? 나고 싶어 지금 안달인데 그 얘기해가 뭐하노? 그럼 잘 됐지. 풀어주면 지금 가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고 안 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이혼하겠다고 결론을 낼 거냐 말 거냐가 더 중요해. 내가 첫째 이혼할 거냐 말 거냐 자기가 먼저 결정을 하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결혼도 좋다고 무조건 했더니 살아보니 꼭 좋은 게 아니듯이 지금은 이혼하는 게 좋겠다 싶으지만 이혼해놓고 보면 또 어때요? 이혼해가 만약 재혼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때요? 또 딴 남자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지. 그럼 그 남자가 총각이 아닌 이상은 딴 여자하고 살던 여자예요? 안 살던 여자예요? 살던 여자지. 안 그러면 연애만 하려면 딴 여자하고 사는 남자를 가끔 만나야 되잖아. 그 나하고 살면서 딴 여자를 가끔 만나는 게 나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돼. 나하고 사는 남자가 나하고 주로 살고 딴 여자를 가끔 만나는 남자가 낫느냐? 내가 어떤 여자하고 줄고 살고 내가 가끔 만나는 남자가 낫겠느냐? 제 말 알게 알아들었어요?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혼을 한다 그러면 딴 여자하고 늘 살던 남자를 내가 데려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늘 살다가 잠깐 갔다 온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게 나아요? 늘 딴 여자하고 살던 남자를 데려와서 사는 게 낫겠느냐? 제 말 알아들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살아라 뭐 이런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할 때 인물 괜찮고 뭐 괜찮다 했다 덜렁 결혼해가 살아보니까 이게 안 괜찮은 게 발견이 됐잖아. 그렇다고 딱 이혼을 하고
그 남자를 다시 보면 내가 100을 요구해서 이 남자가 80밖에 안 돼서 이혼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80인 남자를 버리고 새로 찾아보니까 60밖에 없으면 그럼 그 인간도 괜찮나 안 괜찮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혼이 또 후회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신중하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첫째 중요하고, 이게 50% 차지하고, 두 번째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엄마의 책임이 아내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애들이 물어서 애들이 동의를 하면 오케이 하면 돼요. 애들이 동의 안 하면 좀 기다려야 돼요. 동의를 얻을 때까지. 그건 엄마기 때문에. 세 번째, 남편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겠죠. 본인이 안 하겠다면 어렵잖아, 그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아까 이제 바람 핀 게 어때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제 그거 이제 재판에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이혼하겠다 하면 불리한데 이렇게 증거를 딱 제시하면 이제 판사가 보고 이혼 사유에 유용하다. 처벌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옛날에는 이거 법적으로 처벌했는데 간통죄로. 지금은 이 개인이 자기 의사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거를 강제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게 아니고 개인 의사를 갖고 만난 거는 민사소송의 대상, 내가 부인으로서 피해를 입었다는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있다고 가서 머리카락이를 잡았다. 그 집에 찾아갔다. 그러면 이제 주거침입죄에다가 무단주거침입죄에다가 머리카락이 잡았다. 그럼 폭행죄에다가 덮어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내 돈 빌려줘도 못 준다고 해서 때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순서가 뭐라? 첫째, 내 결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내 기분 나쁜 거 지금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딴 남자를 구할 때 이만한 남자가 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아, 그래. 뭐 네 없어도 뭐 니만한 건 내 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애들하고 인혼해서 아이들이 동의를 하면 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동의하면. 근데 거기는 아이들 동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남편 동의도 필요하다. 바람 폈다 하는 건 본인이 약속이 있겠지만 그건 확실한 건 아니니까 내가 그걸 이제 문제를 삼아서 이혼할 사유는 되는데, 그리고 이혼할 때 위자료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은 되니까 그 증거는 조금 놔뒀다가 이혼하겠다고 결정할 때 내놓지 섣불리 그 내놓을 이유는 별로 없다. 만약에 살겠다 하면 그 내놓으면 살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게 낫고, 안 살겠다 하면 이제 딱 부러지게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네.